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골맘님 20대는 남북 통일도 반대한다고요. 그러게 자기들 직장 잃는다고.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되는데 무슨 지들이 직장을 잃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틀딱 유튜버들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얘기, 수구 꼴통들이 함부로 나불대는 얘기, 토착 왜구들이 남북 우리 민족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헛소리에 매몰돼 가지고 지들이 무슨 엄청나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 니들 친일파야. 그리고 니들 윤석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야. 니들이 윤석열 저렇게 해먹게 놔둔 거야. 길 열어줬어. 얼빠진 새끼들 진짜. 아유. 요새 이대남 이러는데, 이대남 너무 욕하지 말자 그러는데, 욕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20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이 남자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냥 척 들어봐도 수준 차이가 나. 마치 지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시크하게 구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텅텅 비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시크하게 시크한 척 하는데, 몇 마디만 나눠보면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식한 거죠. 근데 무식하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여자들한테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상한 자격지심이나 갖고 있고. 아니,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적 능력은요, 남자나 여자나 차이 없어요. 동일한 시간을 공부를 하면요, 성적 비슷하게, 동일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지기능 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요,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남녀의 격차가 크다라는 걸 뭘 말하느냐?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지. 뭐 어떡하겠어. 공부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한다는 거지. 참 그런 면에서는 답답해요. 많이 답답해. 옛날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학습을 통해 배우고 남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 그렇죠. 대체로 그렇지. 그래서 남자들이 교과서 잘 안 보고 아무 책이나 막 무협지 막 보고, 그러다가 교과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잖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제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성과에 도달하는 시간은 많이 걸릴지언정 막상 일정한 성과에 도달했을 때 그 성과로부터 응용하는 건 남자들이 잘하더라. 특정한 목표까지 빨리 도달하는 건 여자들이 빨리 도달하지만, 일단 성취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응용하는 건 남자들이 잘한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아니야. 시험 치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여자예요. 돌아버리지.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실제 말을 시켜보면요, 차이가 나요. 정말 지능지수의 차이가 나. 화딱지 날 정도로. 그만큼 머리가 나빠서 그랬겠어요. 그만큼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거죠. 예, 참 그러면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러니 맨날 여자애들하고 경쟁해서 지는 거지. 우금치님, 어느 청년과 대화에서 느꼈던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아휴. 자, 오밤중의 뉴스 20대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애들 욕할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담당 재판부 끝까지 권력 눈치 보기입니다. 자, 이제 13일이 됐습니다.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을 이화영 부지사가 풀려나는 날이에요. 지금 풀려나는지 아니면 내일 이 시간에 풀려나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것인지 발부하지 않고 풀어줄 것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판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구속기간 만료는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침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기는. 그렇지만 사실 10일 날 공판에서 결정했었어야 돼요. 엊그저께. 그리고 변호인은 어제도 보석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정도는 나왔어야 했어요. 정말 11일이 선거날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뤘다면 오늘은 나왔어야지. 근데 오늘도 안 나왔죠. 결국 구속 기한을 꽉 채우게 됐습니다. 내일 영장이 안 나온다면 자동으로 석방됩니다. 법원에서는요, 뭔 짓을 할지 제가 대충 감 잡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이 이화영 부지사 담당 재판부는요, 전적으로 판사들한테 종속되어 있는 판사 편향 재판부입니다. 지금까지 이 재판부가 해왔던 행태를 되짚어 보면은, 아, 이놈은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끌었구나. 지가 가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재판을 길게 끈 이유도 딴 거 없어요. 검사 새끼들이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는 판사가 아니지. 이때부터는 이건 판사가 아니라 판사 새끼지. 지금까지 이 신진우 판사가 어떤 짓을 해왔느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곧바로 붙잡아 와가지고 선임 직후에 곧바로 법정에 앉혔어요. 그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자료 검토 빨리 끝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해? 몇만 페이지, 4만 페이지인가 5만 페이지인가 돼요. 그걸 어떻게 당장 끝내느냐고. 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게 판사냐고요, 이게. 예?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의 탈을 쓴 검사죠. 검사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아니, 이 새끼는 기본적으로 검사 말이 맞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척하는 놈이에요. 재판은 하는 척한 거지 사실 재판한 게 아니야. 재판은 쇼였어. 그냥 검사들 하는 말을 그냥 따라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북 송금 수사를 원활하게 해주려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 구속된 거는 대북 송금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때문이었어요. 그럼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그 신문이 진행돼야죠. 근데 아니야. 전부 다 대북 송금으로 진행이 됐어요. 에? 뭔데 이게? 이게 재판이야? 이게 재판이냐고. 이게 재판이냐고 이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들 진짜. 아유 진짜. 이런 게 판사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개떡같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아유 진짜. 지금까지 이 신진우 판사는요. 검찰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검찰이 법정을 마치 수사를 위한 신문장처럼 검사 조사실처럼 검찰 조사실처럼 쓸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것도 요놈이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한 것도 요놈이고, 자료 검토 빨리 끝내라고 독촉하는 것도 요놈이에요.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다? 이화영의 의견서를 2번이나 무시했어요. 이 의견서가 뭐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한 부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가족들 붙잡아서 괴롭혀, 구속기간 연장한다고 괴롭혀,
그리고 내 주변 사람 구속시켜가지고 괴롭혀. 어쩔 수 없이 내가 검찰의 이 회유와 협박에 굴복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근데 2번이나 무시를 해요. 이유가 뭐다? 한 번 번복했는데 또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번복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보고 네 번복 한 번 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해봐. 시간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면서. 재번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접수 안 한대. 개새끼. 아유 씨. 그럼 뭐야? 검찰이 이화영을 괴롭히라고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판사야? 이게 판사야? 마치 일본 그 식민지 정책에 호응해주고 있던 그 조선인 순사보조원 이런 애들이 하는 짓거리지 검찰 보조원이지 이게 판사냐고요. 에? 이게 벌써 2번째입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한 게 낸 거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화영 지사가 다시 정식으로 냈는데 또 무시해. 그러면서 검찰이 이화영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이거는 검찰 보조인이지 판사가 아니에요. 검찰의 하수인인 거지. 이런 놈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놈이 과연 이화영 지사를 풀어줄 것 같아요? 얘는요, 처음부터 이화영 부지사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안 풀어주려고 하니 그게 미칠 수 있는 일파만파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그때부터 쏟아질 비판, 이런 거를 우려해서 지금까지 시간 끌었던 거예요. 마치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것 같으니까 마치 석방해 줄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미룰 수 있도록, 미뤄지도록 핑계를 삼은 겁니다.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재판부 기피 신청 진작에 냈었어야 됐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가지고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루는 재판부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1달 내지 2달이 걸려요. 1달 내지 2달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석방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었어야 돼. 이 판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판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선 변호인 지정해놓고 지정하자마자 너 법정에 지금 들어와, 출석해. 지금 바로 곧바로 와. 그래가지고 곧바로 출석시켜가지고 곧바로 재판 진행하는, 나 그런 판사는 처음 봤어. 그런 판사 언제 봤다? 군사 독재 시절에 학생들 데모하다 붙잡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판사들, 그때 학생들이, 그때 우리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막 거부를 해. 군사 독재 하수인한테 내가 재판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재판 거부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되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변호인들도 일제히 사퇴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재판부 기피 신청된 다음에. 그럼 어쩐다?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국선 변호인 강제로 앉혀놓고 재판을 어거지로 진행을 해. 그때 내가 봤어요. 그때 이후 처음 봤어요. 그러니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의 하수인이던 그 옛날 개 판사들하고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군사 독재의 하수인이에요. 검사 독재의 하수인인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한 달이 좀 된 것 같은데, 이화영 재판의 변수는 바로 뭐라고? 판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이 변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영 재판의 지금 최대 변수는 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이게 판사가 진짜 판사인지, 얘는 지금 선거 전후 분위기, 만약에 얘는 아마,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화영 부지사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 풀어줄 생각이 없었는데, 선거 전에 안 풀어준다 했다가는 바로 와 하고 반발이 일 것 같고, 그리고 곧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 나갈 것 같고 이러니까 시간 끈 거야, 일부러. 크게 반발이 안 날 시점, 혹은 반발이 나더라도 검사들이 막아줄 수 있는 시점을 그 시점까지 미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애시당초 이 새끼는 이화영 지사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 달리 말하자면 이 판사는요, 검찰의 압박과 고문 수사를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대상입니다. 말이 돼야 말이지.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압박과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주변 인물들, 그다음에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주변 인물들 중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부인과 아들, 딸이 검찰한테 입건돼가지고 조사받고 있다. 실제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화영 씨 부인 조사받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 눈가리로 봤으면 야, 이거 검찰이 이화영을 괴롭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이 새끼는 판사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사가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오로지 지 위주로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야. 기본 공감 능력이 개떡인 새끼야. 이러니 TK 개새끼라는 소리가 나오지. 얘 TK잖아. 아우, 앞으로 진짜 네. TK 국회의원 3명만 봤으면 좋겠네요. 지역구 국회의원. 네. 대구에 하나, 그다음에 저기 뭐 경산이나 구미 쪽에 하나, 그다음에 저기 안동, 영주 이쪽에 하나, 이렇게 딱 3명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15년, 20년 전에 부산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서구에 하나, 여기 동네 근처에 한 군데 하나, 그리고 저기 기장 쪽에 하나,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우리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로부터 딱 1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4명이 나왔잖아요. 진짜 그때는 제가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배신했죠. 그 배신한 놈이 누구? 조경태.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우리 젊음을 쏟아 부어가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 놈이 배신을 때렸으니 참 그렇습니다. 예. 흑기사님, 울산 사시는데 대구에 돈수로 안 가신다고요? 백항님,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예, 그래요. 만들어 봅시다. 연옥님, TK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옥님 같은 분한테 제가 상처를 드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다가 또 욱 해가지고 또 한마디 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TK에서 한 3명. 대구 서문시장에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가도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좀 꿈꿉니다. 오겠죠? 어떨 경우는 그런 세상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의외로.